어둠이 내려앉은 당신의 스크린 속 수많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때 한 남자의 이야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의 마음을 덮친다. 22년 한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도 남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화려한 무대가 아닌 어둑한 뒤편에서 숨쉬고 있었다. 정육면체 LED 조명이 천지를 뒤덮는 현란한 무대도 천둥 같은 함성도 모두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영광을 비추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의 22년은 처절한 기록의 연속이었다. 지방 축제의 간이 천막, 비닐 바람막이 틈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던 야외 무대. 심지어 객석에 앉은 관객보다 스태프가 더 많아 오늘 우리끼리 회식인가요? 라며 서로를 향해 씁쓸한 농담을 던져야 했던 소극장까지. 그의 무대는 영광이 아닌 생존의 현장이었다. 매 공연 마이크를 잡기 전 이제 정말 모든 걸 불태우고 그만둘까라는 절망 섞인 독백과 이 마이크를 놓으면 내 심장이 멈출 것 같다는 지독한 본능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8천여일의 밤낮을 버티고 또 버텨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봄,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TV조선 오디션 미스터 트롯 3분. 여기서까지 미끄러지면 내 인생의 트로트는 없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마지막 콘크리트 장벽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다는 심사위원단의 눈동자가 불과 0.8초 만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 한 소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22년의 세월이 빚어낸 한과 희망, 좌절과 열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제작진은 경악했고 예정된 프롬프터의 스크립트를 황급히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결승전 종료 직후 온 국민의 심장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발표된 문자 투표 결과. 그 결과는 그의 고단했던 22년 전체를 단숨에 진이라는 눈부신 월계관으로 환골탈퇴시키는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였다. 현장 사회자가 금빛 트로피와 함께 상금 3억 원을 외치는 순간 김용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화면으로 보는 누군가에게는 과장된 리액션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무릎에는 22년치의 좌절이 응축되어 있었고 터져나온 눈물에는 22년치의 자존심이 남김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벌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을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포효였다. 하지만 진짜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우승 발표 바로 다음 주 한 지방 소도시의 벚꽃 축제 무대. 객석 뒤편 국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대절한 관광버스 40대가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진행 요원들은 김용빈 응원 3코스 이쪽입니다. 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팬덤 이름조차 제대로 없던 그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응원봉이 만들어낸 거대한 분홍색 파도가 밀려왔다. 그는 말을 잃었다. 매니저가 형님, 리허설 시간이에요 라며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가만 훔쳤다. 지난 22년간 그토록 간절히 꿈꿔왔던 장면이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축제 통합 매표소의 현장 판매량은 아이돌 콘서트 급으로 치솟았고 지역 예산으로 준비했던 불꽃놀이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켠 핸드폰 플래시 물결 덕분에 절반만 집행해도 충분할 정도였다. 팬덤의 확장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방송 전 1200명 남짓이던 팬카페 회원은 결승전 직후 단 일주일 만에 25,000명을 돌파했다. 가입 승인을 자동으로 두었다가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라 수동으로 전환했지만 지금도 하루에 400통이 넘는 가입 신청 알림 메일이 그의 핸드폰을 채운다. 팬들이 남긴 댓글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 퇴근길 막차에서 형님 노래 듣다 눈물을 쏟아 주변 승객들이 놀랐어요. 치매 판정받은 할머니께서 TV를 보시더니 저 가수는 꼭 기억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이름을 외우셨어요. 그는 새벽 3시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도
그 사연 하나하나에 소나트 기모티콘을 찍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나를 일으킨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손바닥이었습니다. 그가 팬들에게 자주 남기는 이 말은 그의 진심 그 자체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진주 슈트와 흔들림 없는 고음을 보지만 클로즈업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진짜 서사가 숨쉬고 있다. 지방을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자신을 위한 유일한 사치가 무대 의상이 아닌 떨어진 구두를 붙이는 본드였던 시절, 하루 12회 공연을 소화하고도 생계를 걱정해 야간 알바를 구글링하던 시절, 그 층층이 쌓인 시간을 통째로 노래에 녹여냈기에 그의 3분 30초 라이브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내력을 뿜어낸다. 심사위원을 포함한 원로 가수들이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세월이 주는 맛은 절대 못 가르친다라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엄지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승 후 그의 스케줄표는 대기실, 무대, 숙소를 DNA처럼 반복하는 살인적인 강행군이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팬 서비스를 놓치지 않는다. 한때 객석에 단 10사람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이고 달려가던 자신을 기억하기에 그는 지금도 콘서트가 끝나면 뒤편 서포트룸에서 1,000명이 넘는 관객의 손편지를 직접 받아든다. 그의 보물이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기쁘다고 적힌 70대 어머니 팬의 빛바랜 편지 봉투다. 한 방송국 돌발 인터뷰에서 그 편지 이야기를 읽다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던 영상은 가수가 팬에게, 팬이 가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전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다. 물론 포효하는 고음만으로는 대중의 귀를 오래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그의 첫 정규 앨범 콘셉트는 파격 그 자체다. 국악 장단 위에 서양 스트링을 얹고 트로트 꺾기 위에 시티팝 신스를 입히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교배를 감행했다. 녹음실에서는 하루 17테이크를 녹음하고도 마지막 딱 한 번만 더를 외치는 지독함으로 프로듀서의 진을 빼놓았다. 그의 집요함 때문에 엔지니어의 기준치를 낮춰야 했고 결국 베이스 기타를 2번이나 다시 녹음했다는 것은 이미 전설적인 후문이다. 늦게 피었으니 향기는 더 오래 남아야죠. 그의 농담 뒤에는 무대 위 단 4분을 위해 녹음실에서 40시간을 버티는 한 예술가의 신성한 노동이 숨겨져 있다. 광고계의 러브콜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브랜드는 놀랍게도 지방의 소규모 국수집 체인이었다. 이유를 묻자 무명 시절 돈이 없어 가장 많이 얻어먹었던 음식이 국수라서요 라며 소탈하게 웃을 뿐이었다. 수억 원을 제안한 대형 패션 하우스의 화보를 정중히 고사하고 대신 그 국수집과 손잡고 1,000원 행복 국수 데이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 영상이 조회수 500만을 넘어서자 대기업 마케팅팀에서는 브랜드 감성의 신세계라며 긴급사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소탈함과 진심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